한국경제TV는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는 토큰 증권의 가능성을 짚어보는 집중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토큰 증권은 이미 조각 투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돼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미술품 조각 투자의 경우 작품이 제때 팔리지 않아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품 매각 일정은 없나 답답하다. 내가 투자한 작품은 언제 팔리나? 한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 A사의 공지사항 내 고객들의 댓글입니다. 관련 업체들은 지금까지 작품들이 평균 1년 이내에 매각됐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는 작품도 여럿 존재하는 등 실상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언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인지 아예 계획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술품 특성상 매각까지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빼도 문제는 또 존재합니다. 취재 결과 관련 업체들은 공모 이후 새로운 정보에 대한 공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작품 2021년 2월 공모를 마치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B사의 조각 투자 미술품입니다. 정보를 살펴보니 2020년에 머물러 있었고 새로운 정보 역시 제공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작품, 작가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향후 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작품 매각 가격과 한 조각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작품이 훼손되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알 길조차 없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 그 하나하나를 다 공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관리에 대한 손해배상이 사후적으로 발생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관리 부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1년간 200% 가까이 성장하며 몸집을 빠르게 불리고 있는 미술품 조각 투자 시장. 다가오는 토큰 증권 시대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주목받는 만큼 꼼꼼한 투자자 보호가 우선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해당 내용 취재한 증권부 문형민 기자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미술품 같은 경우는 적절한 가격을 매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작품의 적정 가격 문제를 좀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이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가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은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업체가 작품을 직접 매입한 뒤 가격을 재산정하고요. 이 재산정할 때 공동구매 가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요. 이제 이거를 조각으로 쪼개 파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격을 다시 산정할 때 기준은 당연히 미술품의 직접 매입 가격이 되겠죠. 즉 미술품 경매의 최종 가격 또는 개인 간 작품 거래 가격이 기준이 돼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들은 투자 대상인 작품의 직접 매입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체 가격 산정 프로그램으로 이 공동구매 가격을 결정했다 이렇게만 설명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10억에 사왔어요. 그리고 조각으로 30억에 팔아요. 근데 그 10억에 사왔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얼마의 차익을 내는지 모르다 보니 이 자기네가 조각을 주고 사는 게 왜 30억이 나왔는지를 모르는 건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자의 윤리의식에만 기대는 산업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기관들이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거나 무슨 방법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대상의 가격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또 당연히 편법에 대한 우려를 또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조각 투자 업체가 나중에 작품을 매각할 때 그 작품을 구매하는 주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딜러나 콜렉터 등이 샀다거나 이러한 명칭도 없이 매각됐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 자전거래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품을 매입하고 또 가격을 정하는 주체도 조각투자 업체인데 심지어 사가는 주체도 조각투자 업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기훈 교수의 인터뷰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자꾸 자전거래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투자금 가지고 다른 딴에서 딴 사람 시켜서 사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폰지가 되는 거예요. 높은 수익률을 보고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그 투자금으로 돌려받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는. 자기네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아요. 누가 사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누가 사고 있는지 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의혹이기는 하지만 좀 조각 투자 업체들이 자초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뭐 별도의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미술품과 더불어서 이 음악 저작권까지 예술품 전체 조각 투자 시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예술품 조각 투자의 경우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 이 표절이나 위작의 문제일 텐데요. 사실 이러한 표절이나 위작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직접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이 발견됐을 때 적어도 즉각 공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치가 없다면 결국 투자자들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데요. 이 조각 투자 업체들을 살펴보니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투자자 보호 대책을 일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 미술품의 경우 보험에 가입을 해둔다거나 분실이나 훼손이 생기면 공모가 정도는 보장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입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각자 알아서 하는 수준인데 이 지난해 정부가 미술품 조각 투자에 대해서 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는 규제 대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1월 말에 결국에 제도권 편입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상세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들은 공동구매와 유통 플랫폼의 잠정 중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이나 관련 서류의 고객 고지, 또 예치금의 분리 등 투자자 고객 보호 장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조각 투자에 쓰는 증권을 이 증권형 코인이라고 불렀지만 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토큰 증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증권에 방점을 찍은 셈인데 그만큼 규제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게 가격 산정에 대한 어떤 정부의 비대칭성이나 또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깜깜이 투자를 하는 점, 이 점이 좀 우려 사항으로 나왔잖아요. 예.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자본시장법 안에 들어오게 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향후에 이 토큰 증권을 발행하려면 토큰 증권 공개라고 하는 주식의 기업 공개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미술품이 위작은 아닌지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담은 증권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대로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들의 윤리적인 자체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융당국이 직접 미술품의 진위 여부나 또 전문가의 의견이 진실한지 맞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미술품 토큰 증권이 제도권에 편입이 되더라도 부동산 토큰 증권과 달리 검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 업체들이 그간 해소되지 않았던 의혹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토큰 증권 시장을 키우려면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서 정부의 꼼꼼한 규제도 동시에 필요하겠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였습니다.